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마크 맨슨의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고통, 행복,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나눔을 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부동산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바깥의 감옥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스로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 MF 케어를 배우기 전에는 제가 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내가 소통이 힘들고 내 이야기를 할 때 조금만 불편해도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먼저 올라왔던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어, 저는 요즘에 이 책들을 읽고 나면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들과 함께 이런 코치님들과 피디님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이 책에 우리는 독서록을 쓰는 게 아닌 거고, 이 책들을 통해서 나의 경험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은 내면에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꺼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나도 모르게 감정의 치유가 좀 많이 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 또한 제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 아니라 잃는 것이라는 거, 이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 PCM이 이 MF 케어가 끝나고 나서 이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찍을까 하면서 책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의 경험 하나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2018년도에 아파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저는 한 6, 7년을 정말 죽을 만큼 아팠어요. 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도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뭔가가 안에 뭐 특별한 병원에 가서 쓰러져서 병원을 가면은 병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공황장애가 나오고 스트레스라고 나오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복용해야 되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수면제를 먹어야 됐고, 그런데도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까지도 제대로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와서 갱년기 공황장애가 와서 다들 여러 가지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것들 모두 변명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눔을 하면서 왜 제가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폭력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더 많이 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고통받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제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제 마음을 채운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상실감이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사람이 안전히 떠난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걸요. 저는 친정아버지도 제가 못 보내고 있어요. 음, 2013년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제가 하루라도 쉬면 저희 가족의 생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아프셨는데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갔고, 돌아가셨을 때도 사무실 일 때문에 장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사무제를 못 지내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수업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게 미안함이 아니라 잃을까 봐의 두려움,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실감이더라고요. 아버지를 못 보내드려서 늘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 먹고 사는 게 뭐라고. 그런데 또 그 시절로 가도 저는 저의 두 아이를 책임져야 됐고, 이미 그때도 남편이 좀 아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 곁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한 항상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항상 요즘도 대화를 하거든요. 아빠 죄송하다고. 그래서 꼭 제가 아빠의 길은 제가 챙겨 드리는 걸로 친정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친정엄마하고는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는 걸 하고 함께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려고 하고, 좀 용돈도 챙겨드리고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를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게 항상 제가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상실감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거를 또 한번 깨달았고, 우리는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 오늘 이 코치님이 샤브샤브집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요. 고기를 무제한으로 주는 집보다 정량만 주는 집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왜냐면은 무제한이면은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래요. 반대로 끝이 있고 제한이 있고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인간은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 아니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진짜가 됩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친정 아버지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서 이 나눔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은 상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다 들어가 보면은 뭔가가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1년 반 동안의 이런 독서들을 통해서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을, 내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조차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꺼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가장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잃기 싫은 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